1m도 채 안 되는 키의 중국산 로봇이 제자리에서 2m를 점프하며 최고 속도는 볼트를 앞질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인간을 압도하는 슈퍼맨 로봇이 설계 도면부터 완성까지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관련 프로젝트는 3년 이상 진행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잠을 설칠지 모릅니다. 먼저 이 슈퍼맨 로봇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뛸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근육으로 힘을 내지만 로봇은 관절 모터에 의존합니다. 구동 방식은 유압 시스템이거나 저토크 모터 중 하나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유압 방식을 사용해 백플립도 가능하지만 무게가 80kg 이하의 달에 착지할 때 마치 파일 드라이버처럼 강하게 내려칩니다. 반면 유스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고토크 밀도 모터를 탑재한 몸이라니 잘 와닿지 않으시나요? 비유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상업용 로봇의 관절 모터는 성인 한 사람의 힘과 비슷합니다. 근육 1kg당 50Nm의 토크를 내는 거죠. 반면 초인이 쓰는 M 시리즈 모터는 1kg당 120Nm를 구현했습니다. 같은 1kg의 살이라도 당신이 두 통을 든다면 그 모터는 4통을 들 수 있어요. 토크 성능만 봐도 M 시리즈는 1kg당 120Nm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체중으로 당신은 두 통을, 그건 4통 반을 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리를 살짝만 차도 60kg도 안 되는 몸이 순식간에 2m 높이로 솟아오릅니다. 또 전동 구동이 유압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일까요? 유압 시스템은 마치 구형 포크리프트처럼 복잡합니다. 오일 펌프, 배관, 밸브 등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죠. 무겁고 오일이 새기 쉬운데 전기 구동 방식은 마치 모터에 내피를 입힌 것처럼 고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터, 감속기, 드라이버라는 3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고장나면 모듈만 갈아치우면 끝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입니다. 청천주도 전기 구동을 채택했지만 관절의 통합도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다리 액추에이터의 토크 밀도 성능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걷는 영상을 보면 관절 반응이 확실히 반박자 늦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통과 손해를 논하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순간은 바로 착지할 때입니다. 계단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며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면 이 모든 반응이 0.1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로봇이 착지할 때 지면 반작용력이 몇 밀리초 만에 전신에 전달됩니다. 알고리즘 계산이 느리면 즉시 넘어집니다. 우슈는 가상 세계에서 100만 번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강화학습 훈련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컴퓨터 안에 가상 초인을 만들어 반복해서 달리고 점프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수백만 번의 반복 후 로봇은 착지할 때 관절을 어떻게 구부리고 어떤 근육이 먼저 힘을 발휘하는지를 스스로 배웠습니다. 훈련 효과뿐만 아니라 훈련 시간도 수천 배 단축되었습니다. 핵심은 우슈가 투입한 로봇개들이 실제 환경에서 수천 대의 장비를 가동하며 수집한 피드백 데이터를 모델에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구매할수록 모델 성능은 더욱 향상됩니다.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시스템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덕분에 2m 높이를 점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세를 알고리즘이 미리 학습해둡니다. 옵티머스 역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지만 자체 컴퓨팅 자원의 대부분을 자율주행에 우선 배치하므로 옵티머스에 할당되는 GPU 클러스터 규모는 유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슈는 단 3개월 만에 개발 완료했을까요?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 비밀은 공급망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하드웨어는 창장 삼각주와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공업단지만 한 바퀴 둘러봐도 필요한 부품을 모두 조달할 수 있습니다. 모터는 차오저우에서 주문하고 감속기는 닝보에서 구하며 센서는 선전에 카메라가 있고 광저우에서 출고합니다. 제가 도면을 보내면 오후에 시제품이 나오고 저녁에 조립 테스트를 합니다. 안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맞춤형 시제품을 주문하고 국제 물류를 기다립니다. 테스트 후 문제가 발견되면 내일 다시 수정합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맞춤형 시제품을 주문하고 국제 물류를 기다립니다. 테스트 후 문제를 발견하면 한 라운드를 더 진행합니다. 하나의 반복 주기는 3주가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유스 유니트리는 10여 버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개월 만에 완성된 전체 기기의 진실입니다. 유스가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국 하드웨어 공급망이 제조업의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인 보디. 전체 무게는 60kg 미만이고 옵티머스는 약 73kg로 15kg 차이가 납니다. 기술 분야에서 15kg 차이는 과학자들이 몇 년간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스 유니트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을까요? 몸체 골격에는 탄소 복합 재료를 사용했고 구조는 토폴로지 최적화를 적용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재료를 사용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비워냈습니다. 새뼈대처럼 가볍고 튼튼합니다. 동일한 모터 토크에서 15kg 가벼울 때 점프 높이가 거의 30% 증가합니다. 시스템 공학의 능력은 단일 부품의 파라미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기의 협동 최적화에 있습니다. 이 경쟁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뇌 FSD 대형 모델로 싸우고 유스는 몸과 손의 협응 제어, 모터, 알고리즘, 공급망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옵티머스는 확실히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빠르게 걷는 것조차 서툴렀을 때 유스 뉴트리의 초이는 이미 12초 만에 달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무어 법칙이 중국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능은 급증하고 반복 주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테슬라에게 남은 시간 창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초인이 2m나 뛰어오를 때 옵티머스가 다시 뛰지 않으면 그림자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3년 뒤 유스 유니트리는 공장에서 실제 생산 작업을 수행하고 옵티머스는 여전히 실험실에서 사진 촬영용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